네, 반주가 나오다가요. 중간에 온 관중들이 다 함께 부르니까 네. 반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국가연주가 됐는데 참 이곳 경기장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블루워터 아레나 스타디움. 예, 이제 선수들의 그 서 있는 그 포메이션이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형태 네.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433의 일종의 이제 약간의 그 예. 변형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기서 이제 8번의 야콥 폴센 선수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최전방에 있는 라스무센 선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어쨌든 이 다니엘 옌센과 크리스티안 폴센 선수를 어떻게 마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세렌 리엑스 선수인데요. 리엑스 선수죠. 일단 오른쪽 미드필더를 뛰게 될 텐데 바로 이곳을 홈구장으로 하는 그래요. SBL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한 유망주입니다. 네.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덴마크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이 이 리엑스 선수에게는 데뷔전입니다. 22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모으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옌센. 지금 이 두 선수를 보여주는 건 오늘 A매치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데요. 레온 예센 선수입니다. 네, 이 이 선수는 선수는 23살. 왼쪽 수비를 봅니다. 네. 자, 왼쪽 수비를 보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룸부 선수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옌센 선수가 나오고요. 네. 자, 오늘 한국 우리 대표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뭐 4-4-2 포메이션 허정무 감독이 그동안 계속 활용해왔던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쓰게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상대가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측면 쪽의 수비라든지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고요. 박지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박성 선수가 이제 왼쪽. 그렇게 되면 아까 보였던 덴마크의 리엑스라든지 또 블랙번 소속의 라스 야포센 선수가 오늘 상당히 많이 부닥칠 것입니다. 네. 자, 주심은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선 주심인데요. 네. Kampens dommertrio er på Sverige med Martin Hansson som dommer og Frederik Nielsen 마르틴 한손입니다. 오늘 경기의 주심. 지금 뭐 이 동네에서요. 네. A매치가 약 한 30-40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덴마크는 이제 코펜하겐에서 주로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지방 팬들을 위해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들 좋겠습니까? 네. 벌써 매진이 모두 됐고요. 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한국 잡아서 길게 일단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좋습니다. 네, 빠지는데요? 살짝 잡는데요. 이동국 끌고 들어갑니다. 왼발! 자, 수비수가 살짝 건드려봤습니다만은 아랑곳 않고 그대로 슈팅을 날려봤던 이동국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동국 선수에게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짧게 일단 주고 앞쪽으로 내줍니다. 한국 잡아서 태클로 저지하는 옌센. 중앙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키에르. 한국 코너킥 얻습니다. 첫 번째 코너킥. 경기장이 좁은 경기장이 아닌데도요. 상당히 그 아담해 보이고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트피스를 그동안 또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공격과 수비 모두 많이 했네요. 자, 한국 프리킥 얻었습니다. 네, 짧게 뒤로 흘러갑니다. 이동국 발에 살짝 걸린 것. 수비수가 이제 끌고 나옵니다. 자, 앞에서 막아서는 한국. 뒤에서 다시 지원해야 됩니다. 이영표가 막아섰는데요. 자, 오른쪽에 공간이 좀 납니다. 자, 옌센 뒤로 일단 돌리고요. 일단 한번 흐름을 좁은 공간 끊었어요. 패스. 빼냅니다. 리에크스. 여유 있게 한국 천천히 끌고 나옵니다. 일단 덴마크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역습의 속도가 상당히 좋다는 네. 상태인데요. 지금 빠른 역습을 우리가 잔 지연시켰어요. 예, 차돌이. 자, 이 공간을 측면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네, 역시 빠지죠. 측면입니다. 네. 왼쪽 측면 끌고 들어가다가 올리는데 자, 발 맞고 코너킥 얻는 덴마크입니다. 자, 8번 요한 압살론센이 끌고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이정수 선수가 이제 커버에 들어가서 측면까지 끊어줬는데요. 네. 발이 빠른 수비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측면 쪽으로 도와주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야콥 폴센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주심의 사인을 못 받았어요. 어리둥절하죠. 네, 고개를 모르텐 절레절레. 올센 감독인데요. 네. 덴마크에 있어서는 뭐 축구 영웅입니다. 네. 예전에 안데르트에서 뛰면서는 뭐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까지 불렸는데 10년째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이윤재 골키퍼 볼을 천천히 끌고 나옵니다. 지금은 유난히 볼을 천천히 끌고 나오는데요. 네. 조금 그 시작할 때 선수들이 너무 힘껏 움직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좀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호흡을 가다듬고 예, 하는 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놓고 찹니다. 실제 허정무 감독은 경기 앞두고 오늘 경기를 월드컵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경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야콥 폴센이 짧게 준 공. 두 사람 사이 다시 한번 폴센에게 볼 갑니다. 자, 왼쪽 측면 짧게 주고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넓게 내줍니다. 자, 오른쪽 야콥센이 앞쪽에 있는 리에크스. 다시 야콥센에게 볼 가고요. 그러니까 유럽 팀들이 드롭. 보면 되게 지금과 같은 이런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이 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키에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네, 잔디가 좀 길어 보이네요. 자, 측면 다시 한번 측면으로 내줍니다. 왼쪽 옆줄 따라서 쭉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대로 크로스 올립니다. 네. 가운데가 비었었습니다. 수비 하나 해야 되고요. 네, 오른쪽 주고 야콥센 짧게 땅으로 깔아서 줬습니다. 걷어내는 한국. 사실 이번에는 덴마크의 측면 돌파가 그렇게 스피드가 있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네. 중앙 쪽에서 선수를 놓쳤어요. 지금 이 장면이죠.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비었었어요. 네. 라스무센에게 줬는데요. 네. 자, 이 라스무센 185cm입니다. 신장들이 다 좋습니다. 헤딩에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네. 라스무센이요. 드로인 준비하고 있는 야콥센. 자, 길게 드로인 합니다. 자, 헤딩. 다시 한번 드로인. 이 드로인하는 야콥센 선수도 블랙번 로버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네, 이 선수는 덴마크 대표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공격 루트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좋은 수비수예요. 네, 뒤쪽으로 폴센에게 갑니다. 크리스티안 폴센. 자, 가볍게 툭 차준 것 골키퍼 나오려다 떨어지는 말고 거. 네네. 뒤쪽. 네, 위험했습니다. 헤딩으로. 자, 계속해서 한국 진영 펠트게리어 근처입니다. 자, 폴센에게 볼 가고. 자, 한국 수비가 막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헤딩. 어떻게 쓴지 머리에 닿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역습 한번 가야 되고요. 예. 자, 끌고 나오는 한국. 자, 박지성 짧게 주고 자, 왼쪽 측면. 자, 이정수. 네, 밀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이 네. 덴마크 선수들이 확실히 유럽 선수들입니다. 이 네. 북유럽에 상당히 아주 좋은 체구인데 몸싸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가 피하지 않거나 혹은 힘이 아닌 다른 거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네. 앞쪽에 옌센이 막아섰습니다. 가슴으로 일단 볼 내주고 옌센 다시 앞쪽으로 줍니다. 자, 한국 박지성 잡아서 자, 짧게 주고 흘려놓습니다. 자, 놓치지 않는 야콥센. 키에르. 자, 앞쪽에서 다시 한번 뒤쪽에 크롤드롭. 자, 측면입니다. 예센. 자, 볼 잡고 있는데요. 접어놓고 자, 가볍게 칼렌베리에게 줍니다. 칼렌베리는 다시 한번 폴센에게. 자, 폴센 잡아서 볼 천천히 돌리고 있는 상황. 네, 찍어서 줬습니다. 한국 수비 커트.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네. 자, 앞쪽에 한국 김정우. 네, 깊숙하게 집어넣습니다. 공중볼 헤딩으로 커트. 헤딩으로 패스. 연결. 골키퍼 스웨렌센에게 갑니다. 덴마크 선수들이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를 푸네요.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네. 또 측면으로 내주거나 전환하는 속도라든지요. 196cm의 장신입니다. 스웨렌센. 네. 골문이 아주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손꼽히는 네.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스토크 시티, 아스톤 빌라에서도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시절에는 박성 선수가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일단 내주고요. 이동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짧게 주고 자, 접어 들어가는데요. 조금 패스가 지금 우리 선수들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영표 잡아서 뒤쪽에 이정수 자, 노련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나간 볼.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잔디도 뭐 보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지금 옷이 이미 다 젖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진흙이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중앙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본선 진출국끼리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평가전 중의 평가전.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가전 중 처음 만나는 유럽팀입니다. 걷어낸다는 것이 외곽으로 나가는 볼. 자, 중앙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측면으로 야콥센에게 볼 갑니다. 야콥센 돌파에 들어가기 직전 막아섭니다. 2명 막아서고 자,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네.
아주 그 오른쪽 라인도 상당히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보시죠. 초반에 리엑스. 좌우 쪽 측면들이 상당히 네. 많이 들어가죠. 마침 오른쪽 리엑스와 라콥센 선수의 움직임 상당히 좋고요. 야콥센이 드로인합니다. 가슴으로 올려놓고 네 돌아서면서 라스무센 모르텐 던칸 라스무센입니다. 이 선수 이름 중간에 있는 그 던칸이라고 하는 네. 것은 사실 애칭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이커였죠. 이 던칸 퍼거슨의 워낙 헤딩이 좋았던 선수인데 헤딩이 좋기 때문에 이 붙여진 별명이죠. 꽃술들이 경기장 안에 많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코너킥거든 덴마크. 네, 다 들어왔습니다. 자, 폴센 모습이 보이고 자, 코너킥 흘러갑니다. 자, 헤딩으로 안으로 집어넣은 것. 옌센이 쫓아갑니다. 자, 한국의 김정우가 마크를 했는데요. 뒤로 일단 흘려놓고 깊숙하게 또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이훈재 나와서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이훈재가 노련하게 볼 체킹을 했습니다. 자, 쫓아다갔던 리엑스. 덴마크 입장에서 뒤로 빠졌다가 다음번에 피딩으로 옵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인데 네. 우리가 지금 밀고 올라가다가 상대가 들어오는 걸 약간 놓쳤어요. 그러나 덴마크도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좋지만 우리 선수들도 경기 운영 능력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유럽 원정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한 2년 됐거든요. 네. 예전에 한 영국 런던에서 뛰었던 그리스전 이후에 이제 2년 만인데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평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만났던 상대 중에 지금 강한 상대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태클 그대로 발을 내서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부지런히 드나드는 야콥센이 드로인을 합니다. 뒤에 있는 키에르 크롤드롭. 자,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저 미끄러지는 거 보십시오. 이근호 앞에 이동국도 막아서 봤지만 길게 측면으로 내줍니다. 네. 자, 엇갈리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 한국의 골킥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이 북유럽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선 자체가 상당히 굵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후방에서 최우선방으로 찔러주는 바로 패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럴 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최후방 수비와 골키퍼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칫 하면은 수비의 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상대에게 바로 1대1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선수는 크롤드롭입니다. 외곽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덴마크의 드로인입니다. 네. 조금 우리가 밀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으로 넣어줍니다. 패스가 약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서는 한국으로 빼내서 역습으로 나옵니다. 한국 진영으로 바로 넘어 들어오는 덴마크. 예센. 자, 볼 돌리다가 가운데로 줍니다. 폴센. 자, 폴센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가운데. 옵사이드 네, 아닌가요? 옵사이드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공격. 자, 볼 잡고 있는 이근호. 자, 이근호 안으로 넣어줍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옵사이드였죠. 지금 덴마크 역시 그 수비 맞네요. 온사이드네요. 옵사이드가, 옵사이드가 아니고요. 아니네요. 상당히 잘 빠져 들어갔네요. 예, 뭐 여유 있게 들어가네요. 네. 돌아섰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도 수비에 상당히 오늘 적극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이 오늘 경기는 본선처럼 치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핵심은 오늘은 사실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열리게 될 세르비아 평가전도 그렇고. 네, 빼냅니다. 네, 한국 좋아요. 빼냅니다. 자, 역습으로 나오는 한국. 자, 슛! 솟았습니다. 일단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뒤가 좀 물러나면서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기성용이 뺏었습니다. 네, 잘 끊었어요. 네, 그리고 왼발로 때려봤는데 이것이 빗맞았습니다. 오늘 기성용 선수는 이제 겨울에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 토니 모브레이 셀틱 감독이 이 경기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의미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쇠렌센이 길게 차낸 공. 먼저 김정우가 헤딩. 김정우 다시 잡았습니다. 자, 안으로 넣어주고요. 잘카트 왼쪽에 박지성에게 줍니다. 박지성. 자, 이근호가 돌아 들어가는데 제치려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안쪽에 한국 있었는데요. 프리킥 보겠습니다. 네, 아주 안쪽으로 다리를 집어넣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또 박성 선수가 사실 뭐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선발로 나온 거 보니까요. 앞으로 뛰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겠네요. 네. 자, 프리킥은 어느새 이 기성용 선수가 전담으로 차게 됐어요. 워낙 그 킥이 좋으니까요. 네, 오른발 휘어져 갑니다.
안으로 집어넣고 흘러 들어갑니다. 자, 2명. 자, 이 가운데 수비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줬어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덴마크의 지금 사실 이제 왼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오른쪽 공격, 이청용 선수의 공격이 좀 더 활발하게 중앙 쪽으로만 약간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측면 쪽으로 벌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잔디 조건 때문에 그런지 우리 선수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민첩함을 좀 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회를.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격을 변화시킬 것이냐 또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덴마크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역시 야콥센에게 볼이 가고요. 자, 뒷공간을 자, 바로 올려줍니다. 정면 흘러갑니다. 걸리네요. 자, 슛 골키퍼 이훈재가 막았습니다. 이훈재 선방. 자, 차두리가 오른쪽으로 빨리 빼주고요. 지금 야콥 폴센 대단한 선방이에요. 네. 1대1에 걸렸는데요. 예. 좋습니다. 자, 침착하게 상대방의 동작에 속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볼을 보고 막았습니다. 이훈재. 자, 뒤로 내주고 침착하게 풀어야 돼요. 네. 자, 기성용이 뒤로 한 번 더 뺍니다. 자, 이 수비가 글쎄요. 이정수 오른쪽으로 내주고 자, 조용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공간이죠. 올려주고 자, 들어갔는데 그쪽이 비었어요. 네, 이훈재가 아주 잘 막았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두리 선수가 맨마킹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수들이 측면 쪽에서 빠지는 선수를 잡지 못했거든요. 네, 우리 수비가 조금 오늘 쏠림 현상이 일어나네요. 위기였습니다.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측면에 이청용에게 볼이 자주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센 주고 라스무센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패스 네. 위력이 있어요. 몸싸움 차두리. 지금은 차두리가 아주 잘 견제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아쉬움은 있었고 두 개는 잘해줬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아쉬움은 약간 몸의 중심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뒤를 내줬는데 네. 그래도 빠르게 들어가면서 커팅을 해줬어요. 예. 코너킥거든 덴마크입니다. 우리가 계속 좀 높이에 헤딩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야콥 폴센이 찹니다. 26살. 앞에까지 내려와서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코너 플랫 부근으로 갔습니다. 189cm의 시몬 키에르가 보이는데요. 등번호 3번. 코너킥 찹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휘어져 들어오고요. 골키퍼 펀칭 이훈재. 뒤에서 오바헤드 중간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슛! 위험했습니다. 걸릴 뻔했네요. 옌센인가요? 계속해서 박스에서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거든요. 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여기서 때리죠. 살짝 라스무센. 네.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또 옵사이드 트랩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뒤로 세 명의 선수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거든요. 길게 때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덴마크가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유럽이 9개 조로 나눠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를 통틀어서 팀 실점률이 세 번째로 좋은 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나가면 조회선 통과하는 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당 0.5 실점인데 예, 대단하죠 수비가요. 견고합니다. 네, 그만큼 예. 조직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측면에서 흔들면서 들어갔던 이영표. 앞쪽에서 야콥센 어느새 수비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표 짧게 주고 돌았습니다. 박지성. 자, 발 맞고 패스 연결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끌고 나오는 덴마크입니다. 자, 한국 볼 커트. 열려있죠, 네. 네, 오른쪽으로 일단 내줍니다. 자, 오른쪽에서 올려줍니다. 강하게 너무 강하게 때렸어요. 차두리 선수가 올라와서 한번 올려봤는데 네. 지난번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차두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대체적으로 이제 차두리 선수가 힘도 있고 네. 몸싸움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선수를 놓치는 아무래도 상대가 측면이 좋다는 걸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인데요. 반칙입니다. 라스무센의 반칙. 한국의 프리킥. 한국의 미드필드 중간 진영입니다. 이 선수도 24살. 나이가 많지 않아요. 네. 네. 라스무센 선수는 지금 현재 덴마크 리그 득점 선두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가장 좋은 어떤 득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정수.
전반전 17분 지났습니다. 아직 득점 없는 양팀.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요. 몸싸움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라 네, 안으로 넣어줍니다. 등지고 발로 빼내는데요. 앞쪽을 막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았어요? 뒤에 다니엘 옌센. 자, 옌센 안으로 넣어줍니다. 골키퍼 이윤재 잡았습니다. 볼이 좀 미끄러울 텐데 아주 잘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내줬고요. 한국 오랜만에 이청용 끌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넣어줍니다. 조금 공의 스피드가 네. 빨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잔디는 우기기 때문에 웃자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 또 젖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덴마크 선수들에 비해서는 익숙하지가 않겠죠. 물론 네. 우리가 이제 유럽 선수들, 특히 영국은 이런 조건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예. 많이 젖어 있는데 남은 선수들이 좀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은 이겨내야 될 조건입니다. 그렇죠. 네. 예. 남아공도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요. 네. 차들에게 볼 갑니다. 한국의 드로인. 네, 기성용. 빈 공간으로 일단 나갑니다. 이런 조건을 감안하게 되면 네. 오늘 경기도 그렇고 월드컵 본선도 그렇고 아마 더욱더 체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체력과 몸싸움이죠. 네. 박지성. 지금 뭐 그동안에 싸웠던 경기 장면을 저희가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덴마크 선수들과의 몸싸움은 수준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상대보다는 분명 강하고요. 네. 힘도 좋고 상당히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 능력도 상당히 노련하고요. 예, 스렌센 골키퍼입니다. 33살. 최전방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단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요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상대 중앙 수비가 상당히 강하고 측면 쪽 오른쪽도 아주 상당히 수준급인데요. 네, 덴마크의 볼입니다. 네. 리에크스. 볼센 감독. 드로인을 해도 아주 힘껏 합니다. 골키퍼 이윤재. 일단 이럴 때는 우리가 함께 경기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대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볼 점유를 높이면서요. 뒤에서 돌리면서 일단 경기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정수. 왼쪽에 이영표. 공간이 여간에서 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것을 잡아놨네요. 박지성이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자, 왼발 좋아요. 끌어줍니다. 정면. 다시 한번 박지성에게 볼 가는데 수비가 먼저 빼냅니다. 태클 저지. 박지성 좋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 좋았어요. 볼은 덴마크 볼이 됐습니다만. 네,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인 수비에 계속 맡길 때 1대1에서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깝네요. 좋았습니다. 예. 박성 선수가 허리 쪽에서 이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좋았네요. 네. 왼쪽으로 발 맞고 나갔습니다. 경기 팀에서 경기를 11경기 지금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염려스럽고 경기 감각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경기 치르고 이제 사흘 뒤에는 영국 런던으로 가서 경기를 할 텐데요. 네. 빠지면 안 돼요. 예. 자, 차두리가 돌아섭니다. 내주면 안 되죠. 네. 자, 쫓아가는데요. 더 한번 왼쪽으로 내주고요. 예센. 자, 예센이 올려줍니다. 앞쪽 정면. 걷어내는 한국. 라스무센의 머리까지 왔습니다. 네, 걸려 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몸싸움에서 넘어지는 예. 좀 들어가는데요. 네. 이청용 두 사람 사이 볼 접어놓습니다. 뺏기지 않고 발 맞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격으로 나오는 덴마크입니다. 가운데로 주고 오른쪽을 보다가 반대편으로 틉니다. 한국 빼냅니다. 살짝 빼내고 가야죠. 바로 가야죠. 네. 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박지성 반칙 선언됩니다. 끊었습니다. 하프라인 부분. 어드밴테이지를 줬다가 다시 가네요. 네. 이 올라오는 거. 여기서 지금 1대1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덩컨 선수에게 줬거든요. 네. 우리가 확실히 그렇죠.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면서는 중앙 쪽에서의 저런 높이 있는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상당히 많은 숙제들이 좀 남아있네요. 네. 측면 차두리가 끌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밀어주고요. 올려줍니다. 정면. 흘러나가지 않고 프롤드롭이 걷어낸 공. 다시 한번 한국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뒤로 빠지죠? 내주고요. 접어놓고 살짝 안으로 넣어줍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들이 네, 그대로 때립니다. 안 풀리니까 이제 한번 저렇게 때려봤는데요. 조금 우리 선수들이 네. 아직은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원정 경기라는 어떤 느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좀 뒤로 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전반전 22분 지났습니다. 득점 없는 가운데 덴마크의 골킥. 스웨렌센 높이 떠서 아주 멀리 나갑니다. 뒤로 빠지는데 걷어내는 한국. 오늘 경기 앞두고 오늘 이제 보면 중요한 것은 사실 수비 조직력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무 감독도. 아무래도 이제 덴마크가 강하고 또 원정이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수비 쪽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측면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측면이 비어버리는 이제 결정적인 장면을 내줬던 장면이 한 두세 차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확실히 박스에서 이렇게 체격 조건이 좋은 유럽 선수들 상대로 해서 헤딩 슈팅을 계속 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몸싸움. 자, 이번에는 잘 견제를 했습니다. 골키퍼에게 가는 공. 김정우 골 잡았습니다. 왼쪽에 이정수가 가볍게 차는 공이 멀리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 덴마크에 들어오인. 상대가 분명 압박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급하게 걷어내는 장면도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쉽게 볼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자, 연결에 들어갑니다. 또 한번 가운데. 두 명 수비 있고요. 돌아 들어가는데 걷어냈습니다. 예센 드로인. 자, 칼렌베리가 가운데에서 측면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칼렌베리. 네, 조용형이 걷어냅니다. 한국 밴에서 이근호 발 맞고 맞았어요. 네, 이청용 잡았습니다. 왼발로 일단 쳐놓고 가볍게 안으로. 박지성 들어간 안으로 이청용. 네, 이청용. 자, 슛! 못 맞고 나오네요. 조금만 더 강하게 위쪽으로 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프리미어리그 두 선수의 호흡이었는데 이걸 또 프리미어리그 골키퍼가 잡아내네요. 예, 막아내네요. 지금 박성 선수가 이청용 선수 하나 둘 주고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건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네. 아쉽습니다. 자, 저렇게 기회가 납니다. 박지성. 자, 몸 흔들면서 앞쪽에 수비수 한 명 놓고 가운데로 빼냅니다. 자, 수비가 강하게 차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맡길 때는 한 선수가 좀 풀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박성 선수가 지금 좀 해주고 있네요. 예, 재빨리 들어오려 하는 라스무센. 자, 가운데로 주고 살려놓습니다. 네, 옌센. 안 되죠? 네. 빼냅니다. 자, 여유 있습니다. 이영표, 이정수. 왼발로 패스 정확하게 갑니다. 헤딩으로 떨고 주고. 자, 이근호 뺏기지 않습니다. 자, 박지성을 보고 중공이 중간에 카트. 잘 리에크스. 살아나오네요. 네. 가볍게 하거든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칼렌베리가 옮겨와 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위치 변화라든지 네. 또 쉬운 패스를 통해서 계속 좀 들어가는 이런 장면. 사실 이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도 많고 근데 맞기 힘든 그런 유형이거든요. 네, 야콥센 드로인. 이영표. 한국 진영에서 계속 볼이 오고 갑니다. 자, 뒤에 리에크스. 뒤로 한 번 더 내주고요. 가운데로 폴센이 집어넣습니다. 네, 강하게 찬 것이 또 한 번 못 맞고 오른쪽으로 차두리에게 볼 갑니다. 자, 차두리, 네, 패스 연결 좋았고요. 자, 뒤에서 살려놓습니다. 박지성 끌고 들어갑니다. 왼쪽. 자, 측면에서 이동국이 패스하고 돌아서면서 줍니다. 다시 한번 뚫립니다. 이동국. 슛 또 한 번. 크롤 드롭반 맞습니다. 아까는 이청용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은 이동국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씩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인 해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선수의 어떤 스피드라기보다는 이제 붙여놓고 네. 원투를 주고 들어가는 장면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원투가 계속 들어가니까 네. 활로가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영표.
박지성이 움직임이 많이 역할이 큽니다. 네, 태클 빼냅니다. 이영표 한 사람 앞에 두고 왼발 올려놓습니다. 로인. 덴마크의 뭐 키에르 선수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이제 이 중앙 수비수이긴 한데 네. 클로드롭 같은 경우는 높이와 힘은 아주 좋은 선수지만 이 뒤로 돌아드는 동작이 늦는 선수. 그렇죠. 기복이 아주 많은 선수인데 계속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볼 점유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성용 가운데로 내주고 김정우 찰떡하다가 네. 슛 솟았습니다. 이번엔 괜찮습니다. 네. 우리 수비도 공격수들이 지금 이제 수비수들에게 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때려볼 만했죠. 한 25분 지나면서 우리가 기회가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노련하죠. 쇠렌생 골키퍼. 좀 시간을 두고 찹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가는 거고요. 네. 볼 잡고 들어가는 야콥 폴센. 예센. 네, 허허. 안 되죠? 네, 그대로 때린 공 흘러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의 과정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비 라인 자체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뒤로 좀 물러나 있기 때문에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뺏기게 되면 상대에게 바로 슈팅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골문 앞일 수도 있고요. 네. 레온 예센. 사실 이제 이 예센 선수의 왼쪽, 그러니까 우리 공격을 할 때는 오른쪽을 많이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이청용 선수가 서는 곳이죠. 네, 평소와 다르게는 어쨌든 치고 달리거나 스피드를 좀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네. 결국 이제 원투인데요. 네. 원투로 아주 우리가 재미를 봤습니다. 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거든요. 떨어지는 공 기다립니다. 살짝 뒤로 내주고 지금도 좋습니다. 한국. 자, 흔들면서 이청용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차두리가 들어갑니다. 발 맞고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좀 풀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차두리 선수가 이제 오버랩 들어가면서 상대를 좀 흔드는데요. 지난번 세네갈과의 경기와는 다르게 차두리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도 이제 경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가 상당히 수비에 좀 치중을 할 것이다. 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상대를 좀 흔드는. 결국 90분 동안 지켜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차두리가 걷어냈습니다. 길게 앞쪽으로 흘러가는 볼 먼저 헤딩을 했지만 한국 뒤에서 기다립니다. 빼내는 덴마크. 자, 돌아서는 옌센. 네, 예센이 길게 앞쪽으로 넣었습니다. 중간에 걸리고 차두리와 몸싸움 벌입니다. 김정우가 안으로 넣어주고 뒤로 발 맞고 골키퍼에게 갑니다. 쇠렌센 골키퍼. 네, 왼쪽에 가운데에서 끌고 나갑니다. 예센. 네, 안으로 집어넣고 칼렌데리. 이정수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한국의 골킥. 덴마크도 공격 쪽에 이제 특히 주요 선수들이 좀 몇 명 빠져 있고, 네. 또 사실 최근 경기에서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덴마크가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은 저는 뭐 공격 쪽에 있어서 어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자, 한국의 골킥입니다. 30분 지났습니다. 점수 없는 양팀 0대0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럽 평가전 첫 번째 유럽 평가전입니다. 덴마크와의 경기. 이제 사흘 후 수요일이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박지성인데요. 네, 가운데 놓칩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습니다. 하지만 좋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공격 쪽에 있어서요. 네. 뒤로 돌아 들어가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옵사이드네요. 좀 앞서 있었어요. 네. 키가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동구. 하지만 좋습니다. 네, 안으로 리에크스가 넣어줍니다. 골키퍼 나와야죠. 이훈재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이 덴마크와 같은 선수들은 워낙 이 앞이 강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 1대1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뭐 쉽지 않아요. 두 번에 가는군요. 골키퍼까지. 네. 뒤쪽에 예센. 네, 안으로 넣어줍니다. 칼렌베리를 받지만은 골키퍼에게 볼 갑니다. 이훈재 길게 걷어내고 헤딩 커트. 네, 몸싸움. 한국의 볼입니다. 이제 흐름을 좀 가져오는 이런 경기 네. 운영 능력은 확실히 우리 선수들이 이제 유럽 진출도 많아지고 예.
계속 어떤 국제 경기를 많이 소화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가져간 거를 뺏어오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한번 어떤 분위기에 확 쏠리지 않고요. 네. 그러면 패스 주도할 수 좋았는데. 있는 예.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발에 좋습니다. 걸렸습니다. 네. 한국 빼냅니다. 자, 짧은 공간. 자, 옌센. 잘 끊었죠. 네, 끊었습니다. 이런 박지성인데요. 것이 그대로 갑니다. 아, 좀 길었네요. 지연시켜야 되고요. 네. 자, 앞쪽에서 기성용 움직이는 모습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측면에서 야콥센. 자, 뒤로 한 번 더 내주고 폴센. 자, 뒤에 수비에게까지 볼 갑니다. 키에르. 골키퍼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덴마크도 열려있는 공간에서의 공격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덴마크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측면으로 벌리거나 아니면 길게 붙여줘서 네. 예, 높이 경합을 하는 게 거의 다인데요. 잘 끊고 있어요. 빼냅니다. 네. 이영표. 초반에는 조금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미스가 있었지만 빠져요. 네,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한국. 자, 들어갑니다. 이동국 오른쪽으로 줍니다. 조금 너무 휘어졌습니다. 네. 공간을 보고 주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네. 전반의 중반까지만 해도 덴마크가 우리 문전을 위협을 했는데요. 25분이 지나면서 우리 대표 선수들 위력 있는 슈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 덴마크 팬들이 또 유명한 거는 롤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리건의 반대의 뜻인데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 활기차게 응원을 한다는 의미에서요. 예. 묵직하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볼 빼냅니다. 왼쪽에서 한국 진영. 계속 볼 돌리고 있습니다. 뒤쪽. 땅볼로 깔아줍니다만 커트 잘했습니다. 조용형. 네, 한국 빼내고 일단 볼 멈춰놓습니다. 뒤로 주고 잘 끌고 들어가죠. 가운데. 네, 잘 왼쪽 걸렸네요. 기성용이 좋아요. 박지성에게 줍니다. 박지성 왼쪽 넘어갑니다. 정면. 자, 흘러 볼이 미드필드 진영까지 끌고 나오는데요. 자, 역습을 허용하면 안 되죠. 리에크스 한국 커트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허리 쪽에서 우리가 예. 오늘 경기는 압박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쉽게 초반에 한두 차례는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은 상대에게 빠른 역습을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연시키는 그런 1차적인 플레이가 아주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기 운영 능력이죠. 네. 네. 프리킥 얻는 덴마크. 우리 미드필더들이 이총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수비 어떤 가담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오늘은 웬만한 몸싸움 저거 파울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몸싸움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게 경험이 돼야 됩니다. 네. 이총용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진출해서 처음으로 말을 느꼈던 게 이게 몸싸움 대단하네 이런 거였는데요. 네. 골문 앞에서도 저렇게 키에서 이정수는 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려는 선수들이 있고 반대로 들어가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뛰어줍니다. 뒤에서 헤딩. 바깥으로 슛! 연결이 되네요. 자, 칼렌베리에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넘어간 공을 이제 위치 한번 볼까요? 우리가 크롤드롭. 공 쪽에 시선이 모두 몰리면서요. 자, 지금 슈팅할 수 있는 반대쪽을 놓쳤어요. 예, 페널티 마크 근처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 아쉬워하는 칼렌베리.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볼프스브루크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코너킥은 8번 야콥 폴센이 찹니다. 주로 키커입니다. 상대 공격수의 무게중 좀 흔들어야 돼요. 짧게 네. 한국 밴에서 이청용 바로 줍니다. 건너줘야 됩니다, 이동욱 선수가. 네, 이근호 뺏기지 빠진다. 않습니다. 네. 커트.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볼은 흘러가고 골키퍼 쇠렌셀에게 갔습니다. 36분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어떤 스피드 경쟁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들이 잘 빼서 앞으로 내주고 이청용. 자, 발 맞고 한개 드로잉. 전진 빠질 순간에 못 맞고 나갔습니다. 이근호 선수 마지막에 네. 맞았다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유니폼이 흰색이라서요 흙이 묻으면 더 표시가 잘 납니다. 네.
볼 돌리고 있는 이영표. 네, 뭐 빠른 공격 안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네. 만들어 가야죠. 예. 다만 이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수비형 미드필더 뭐 기성용 선수나 김정우 선수가 그러니까 약간 중앙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는 요새 브라질이 어떤 최근에 경향이 있냐면 공을 가장 잘 차는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 시킨다고 하죠. 네. 예전에는 뭐 공격수 시킨다 이랬었는데요. 그만큼 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있어서의 킥의 정확성, 플레이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용형이 길게 앞으로 내줍니다. 먼저 헤딩하는 롤드럽. 볼 맞고 한국의 드로인입니다. 이청용. 공간이 나는데요. 몸속에서 이동국 한 번 더 내줍니다. 바깥쪽 걷어내는 조금만 그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아도 바로 걷어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앞에 상당히 강한 예. 덴마크이기 때문에요. 네. 정면으로 놓고 바로 승부하기 쉽지 않아요. 자, 올려준 거 높이 뜹니다. 뒤쪽에 약간 스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네요. 골킥. 덴마크 열정적으로 응원하네요. 이 덴마크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또 이 별명 자체가 붉은 폭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서 불리는데 네. 오래간만에 이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열정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 나라가 벨기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덴마크가 또 붉은색을 주로 입습니다. 그래서 경기 매너가 나쁜 팀도 아니면서요. 상당히 깨끗하게 경기를 하면서도 거칠고 상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팀이 아닙니다. 덴마크는 언제나 보면 어떤 팀도 쉽게 이기는 팀이 네.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계속 또 그런 컬러를 유지해 왔는데 맞아요? 박지성 끌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넣어줍니다. 조금씩 기네요. 네, 괜찮네요. 지금 네. 일단 박성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해 오면서 오늘 이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의 특징인데요. 네. 박성 선수가 지금 옵사이드 걸리긴 했지만은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가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자꾸 중앙 쪽에서 뭔가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박성 선수가 옮겨오면서 중앙 쪽에 이근호, 이동국 선수들에게 전반 기회가 열리는데요. 오른쪽이 비는데요. 그러나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파울입니다. 걸려 넘어지는데 네. 이거는 파울이죠. 이청용 넘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폴센이 아주 강하게 앞쪽에서 끊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사냥개라고 네.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거친 선수입니다. 이 태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조심해야 돼요. 수비를 철저히 하는 미드필드면서도 5골을 AMH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유로 2004에서는 그 네.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 침배 타가지고 토티가 퇴장당했죠. 네. 저 선수에게 수비 걸리면 상당히 까다로워. 예전에 예. 카카도 어려웠었는데요. 뒤로 갑니다. 헤딩. 이동국 살짝 걸치고 걷어내는 리에크스. 한국의 드로인입니다. 이영표 볼 잡고 있고 박지성 움직입니다. 이영표에게 자, 뺐습니다. 이영표 네.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자, 짧은 공간에서 볼을 연결했는데 결국 터치아웃. 박지성 자, 볼 소유가 오늘 박지성 선수 볼 간수가 아주 좋습니다. 뒤로 내주고 한국 네, 이런 모습이 괜찮지 않습니까? 좀 방금 상당히 우리가 많이 잘 풀어가고 있어요. 일단 무실점으로 전반전을 넘겨왔고요. 깊습니다. 이정수 찰듯하다가 가볍게 앞으로 패스 차두리도 짧게 줍니다. 한국 끌고 전체적으로 나가는데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 네. 상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자, 박지성이 가운데 저렇게 있습니다. 네. 박승 선수의 어떤 이동 또 네. 수비 라인이 이 깊이를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흐름에 따라서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자, 골키퍼가 찬 공이 지금 제대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자, 한국 밴에서 뒤로 힐 패스. 키에르. 지금 압박도 네. 계속 상대를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또 끌어내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지금 좋습니다. 기성용. 네, 왼쪽을 맞습니다.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측면에서 이근호. 자, 이근호 끌고 들어가다가 가운데로 짧게 주고 네, 걸릴 듯 넘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다시 한번 공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공간 만들어 가는 거 좋네요. 자, 이번에는 정면 조금 길었습니다. 김정우 선수였는데요. 네, 자, 차들이 달려오고 볼 잡아놓습니다. 뒤로 일단 내주고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
네, 한국 박지성 볼입니다. 죠. 박지성. 자, 오른쪽. 직접 했으면 네.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패스를 또 줬어도 발이 아닌 공간을 보고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가 좋았는데요. 네. 좀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승 선수가 중앙으로 옮겨 들어가서의 어떤 플레이는 지금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경기, 축구 경기에서 역전이 힘든 것이고 또 하나가 역전과 비슷하게 한번 쭉 밀리다가 흐름을 되찾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전반전에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3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1대3으로 패배했던 덴마크인데 네. 오늘 대등하게 일단 잘 경기를 운영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볼 뒤로 돌리는 키에르.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기 중간중간에도 선수들이 바로바로 느끼고 실행할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우리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위기라든지 흐름을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잘 끊었어요. 끊고 주고. 초반에는 어떤 덴마크가 홈이기도 하고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 네.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거에 전적으로 뭐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수비도 조직력을 잘 확보했고 가운데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리에크스. 자, 올라가고 정면. 이것도 나오면은 곤란한 장면이죠. 네. 자, 가끔씩 수비가 저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측면이 열렸을 때 전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일단 차두리 선수가 어깨 등지면서 잘 들어왔고요. 네. 조금 쏠리는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합니다. 네. 전반이 끝나고 이제 후반 들어가기 전에 허정무 감독이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또 평가전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6명까지 됩니다. 네. 또 K리그 플레이오프 때문에 5명이 이 경기 끝나면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와야죠. 해외파가 이제 주축이 돼서 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발만 놓고 보면 기성용, 김정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오늘 경기 끝나면 돌아와야죠. 네. 다음 이제 런던에서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경기. 네, 그 경기는 이제 해외파들이 많이 뛰게 될 것 같습니다. 헤딩. 네, 접어놓습니다. 2명. 반칙이 아니죠. 네, 다가서는데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자, 저기는 위험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 손을 썼다라고 네. 한손 주심이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빨리 주네요. 조금 급했습니다. 바로 끝내네요. 예, 전반전 끝났습니다. 0대0. 우리 대한민국과 덴마크.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월드컵을 앞둔 유럽 팀과의 평가전. 전반전은 일단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잘 했어요. 자, 자,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는 네. 유럽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모르텐 올센 감독입니다. 선수의 교체 폭은 글쎄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곽태희 선수는 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경기 끝나면 곽태희 선수도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오래간만에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고요. 최전방도 지금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앙 쪽에서 원투 패스로 많이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이 빠른 선수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바뀐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뭐 이정수, 이청용, 기성용 모습이 보였고요. 설견 선수가 나와줬네요. 네, 설기현 나왔고요. 지금 이동국 선수랑 바뀐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랑 바뀌었네요. 네. 네. 9번 설기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바뀔지 그대로 설기현 선수가 맨 앞에 서게 될 것 같네요. 네, 설기현 네. 선수가 이제 뭐 측면도 가능하지만 지금의 선수 교체는 최전방에 넣겠다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중앙 쪽에서 좀 약간 발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최전방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런 교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위치가 이제 공격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한국의 볼입니다. 부지런히 오늘 뛰어다니고 있는 이근호의 모습입니다. 네. 이근호 선수는 아무래도 뭐 박스 근처에 머무는 유형의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허리 진영서부터 뛰어 올라가면서 돌파를 하는. 네, 지금 덴마크의 선수들, 크비스트 선수도 보이고요. 네, 한국
설기현 넘어지면서 골킥. 이제 설기현 선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전방 공격수는 이근호, 설기현 선수 모두 측면 쪽으로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인데요.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선수가 이 선에서 들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스웨렌센 골키퍼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 슈마이켈이라고 하는 그 맨유의 영웅이자 덴마크 축구의 영웅 그 이후에 10년째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예센이 뒤로 내줍니다. 한국 빼낼 순간에 바깥으로 공 나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막아섰는데요.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보이는 선수는 칼렌베리 짧게 드로인했습니다. 예센. 자, 측면 돌파. 자, 가운데 이정수는 뭐 여전히 아주 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의 조용영, 이정수 선수의 강점은 스피드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스피드가 약간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도 높이에 약간은 좀 취약점을 보이는데 네. 그래서 곽태희라든지 뭐 김영일 이런 선수들의 또 어떤 활용 방안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비 중에 공격 본능이 있는 선수가 차두리, 이정수 둘입니다. 이정수 선수는 뭐 올해 들어와서는 네. 대단합니다. 예. 우측면. 아, 네, 넘어집니다. 반칙. 박지성 선수가 넘어지다가 나중에 발을 좀 뻗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심판이 가서 주의를 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네. 몸으로. 네. 그러니까 중심을 먼저 잃어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갔다가 저렇게 엉덩이 부분으로.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을 쭉 뻗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경고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손 주심이 경기 운영을 참 잘하는데요. 이 야콥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번 아닙니까? 네. 일주일 뒤에 이청용 선수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볼튼과 블랙번이 경기를 하는데요. 네. 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길게 때려줍니다. 헤딩 커트. 자, 안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약간 밀고 혼잡한 나와야죠. 모습. 네. 자, 뒷공간을 밀고 나오고 맞추면 안 오른쪽. 예. 자, 등지면서 자, 머리 닿아서 골라인 아웃. 네, 잘했습니다. 한국의 골킥. 옌센. 이 다니엘 옌센 선수 같은 경우도 부상 때문에 계속 한동안 좀 결장을 네. 했고 이 클론트롭 선수가 사실 뒤가 상당히 좀 약한 선수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옌센이 가장 키가 작습니다. 1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는 뼈의 어떤 이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골격 자체가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스웨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엇갈리면서 칼렌베리가 들어갑니다. 차두리가 걷어냅니다. 재빨리 걷어내는 볼. 칼렌베리가 리에크스에게 연결을 해줬는데요. 네. 커트 잘했습니다. 이제 코너킥. 야콥 폴센이 찹니다. 네, 몸싸움. 올라가고 헤딩 커트. 잘 잘랐어요. 네, 박지성.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트피스 수비는 크게 두 가지죠. 수비수 개개인의 능력과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이 조직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요. 네, 코너킥은 뭐 덴마크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조금 길게 갑니다. 뒤에서 헤딩! 정면 위험했습니다. 위기를 넘깁니다. 저게 폴센의 발에 닿았거나 위험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헤딩한 것이 바운드. 폴센이 뒤에서 지금 두 번의 어떤 위기를 네. 여기서도 우리가 좀 놓쳤고 또 이게 흘러내려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을 조금 놓쳤어요. 앞쪽에 물론 골문 앞쪽에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엇갈리면서 이영표와 차두리가 가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위험한 상황. 확실히 우리가 세트피스의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네.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네, 차두리 빼내고 일단 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호주전도 그랬지만은 우리는 3골을 넣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 실점 위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상대 높이 공격이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었는데요. 뒤로 흘러갑니다. 뒤에서 막아서고. 네, 이번엔 반칙. 조금 위험한 지역이네요. 네. 칼렌베리. 저 선수가 26살인데 뒤에서 차두리 선수가 좀 손을 썼어요. 좀 잡아당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선수 분명히 골 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칼렌베리입니다. 각도가 약간은 좀 빗각이긴 하지만은 뭐 직접도 네네. 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에서 일단 두 명 김정우와 이청용이 막아서는데 들어갑니다. 헤딩. 네, 살짝 주고 자, 계속되는 덴마크의 공격입니다. 초반 공격이 매섭습니다. 네. 전반전과 아주 유사한 흐름이네요. 자, 길게 때려놓죠. 헤딩 경합. 이번에도 한국의 반칙인데요. 이정수 선수와 헤딩 경합이 있었는데요. 네, 라스무센 머리를 건드렸군요. 손으로. 누르면서 떴네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트피스를 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수비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왼발 오른발 다 때릴 수 있는 각도고요. 네. 여기서는 벽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수비가 중요합니다. 이훈재 선수가 이 벽 사이로 통과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도를 잡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올센, 칼렌베리. 자, 한 명은 나오고 옌센이 또 다가갑니다. 그리고 볼드롭도 보이고 여러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칼렌베리가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청용 네, 걷어냅니다. 네. 살짝 발에 맞고 그것이 골문 쪽으로 공이 흘러가는 건데요. 재빠르게 그래도 걷어냈습니다. 이번엔 좀 약속돼 있는 플레이로 한번 네. 덴마크가 시도를 했는데요. 칼렌베리 뒤에서 막아서고 자, 박지성 걷어냈습니다. 덴마크의 드로인 예센 폴센 네, 내주고 뒤쪽에서 다시 네. 한번 예센 1대1에서 밀리면 안 돼요. 폴센. 측면에서. 발재간 자, 칼렌베리 자, 오른쪽 중간에서 폴센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돌아설 순간에 잘 빼냈습니다. 끊었습니다. 네. 잘 끊었고 이제 한국 역습 기회입니다. 길게 내줍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이근호가 쫓아갑니다. 자, 이근호 살려놓고 태클 저지. 빠져야죠. 오호. 네. 반칙이죠. 반칙이죠.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아쉽네요. 이번에 사실 네. 그대로 살아서 나왔으면 좋은 예. 기회였는데요. 자, 저러고 일으킵니다. 저렇게 네. 네. 키에르 마치 유도 네. 어깨 들어 매치기. 네, 우리도 좋은 위치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한국의 프리킥 사인을 보내는 기성용.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네. 자, 휘어져 어, 들어갑니다. 좋아요. 헤딩. 들어가요. 골이에요. 설기현의 골입니다. 1대0 한국. 지금 기가 올라간. 다시 볼까요?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입니다. 예. 네, 옵사이드. 네. 좀 아쉽네요. 아깝습니다. 네. 신나게 골을 외쳤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분위기를 한번 또 바꿔줄 수 있는 네, 전반전과 좀 그렇습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초반에 조금 밀리다가 네. 흐름을 바꿔올 수가 있는데요. 자, 빈 공간 넣어줬지만 터치아웃 한국의 드로인. 골 넣기 힘듭니다. 네. 참 덴마크가 그 어렵다라고 하는 유럽 예선에서 왜 경기당 0.5골밖에 내주지 않았는지요. 예. 참 끈끈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천하의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지금 이 팀에게 걸려가지고 혼이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포르투갈도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거든요. 빠지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잘 끊었네요. 태클이 약이었습니다. 안으로 설기현. 넣어주고 주고받고. 자, 이 주고받는 패스가 확실히 통하는 것 같아요. 그 기점이 계속 이청용이요. 네. 이청용. 네. 잘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허둥댑니다. 한국의 볼. 안으로 집어넣고 헤딩 짧게. 폴센 오른쪽 공의 위치를 잘 보고 헤딩 맞췄습니다. 자, 뒤에서 야콥센이 끌고 들어갑니다. 야콥센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내주고 네, 땅볼 크로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골 잡았습니다. 자, 이근호 네. 범위 자체 오늘 확실히 미드필더 쪽과 공격 쪽의 수비 가담이 상당히 좀 벤치에서도 많이 주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깊숙이 많이 내려와요. 넘어지는데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웬만한 건 반대로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갑니다. 네. 네, 빠른 패스 오른쪽 차
차두리가 끌고 들어갑니다. 차두리. 이청용 줘야죠. 네, 뒤로 주고 이청용 들어가는데 이것이 조금 네. 정확지가 않았네요. 예센. 다시 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함께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주고 들어가는 중앙 공격에서 덴마크 흔들리는 걸 보면 박주영 선수가 만약에 들어갔다라 한다면 조금 더 네.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했을 텐데요. 하지만 근데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면서는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2002년 월드컵 때 이영표 선수 2경기 초반에 못 나왔죠, 부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 선수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첫 경기 예선 과정에서 퇴장 문제 때문에 못 나왔죠. 네, 이런 돌발 변수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훈련은 개개인이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늘상 선수들이 준비를 하게끔 또 감독이 유도를 해야죠. 지금 조금 네, 볼이 어중간하게 볼이 갑니다. 네. 자, 골키퍼 다시 들어가죠. 네, 투바운드. 네, 뒤로 넘겨주고 잘 나옵니다. 네, 나오죠. 어떻게 끌고 들어가요? 나옵니다. 조금 멀리 도는데 네, 쳐놓고 설기현 네, 빠지지 않네요. 뺏깁니다. 쉬운 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순간순간 매 순간 드러나고 있습니다. 폴센 골키퍼에게 스렌센. 가슴으로 떨고 놓고 뒤에서 마크해주고 폴센이 가운데로 줍니다. 옌센이 앞으로 내주고 통과되지 않고 한국 패스가 정확했습니다. 김정우 뒤로 한 번 더 조용현 차두리에게 볼 갑니다. 오른쪽에 차두리. 네, 끌고 나가죠. 기성용인데요. 네, 세 명이 감쌉니다. 순간적으로 뺏기고 폴센 앞으로 내줍니다. 차두리가 성큼성큼 들어가고 올라가고 골키퍼 네 뒤쪽에서 제대로 맞지 않았기에 망정이 제대로 맞았으면 또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굴절되면서 떨어진 거 네, 조심하세요. 슛! 칼렌베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칼렌베리. 우리가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을 좀 살리지 못했네요. 네. 자, 여기서 휘어졌어요. 그래서 마크 뒤로 이게 흘렀는데. 네. 야곱 폴센. 네, 그렇죠. 발 맞고 휘어진 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수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이 시선 자체를 공과 수비수를 자신의 시야에 함께 놓는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비수들이 조금 가운데로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선이 공은 향하되 선수를 자꾸 놓치다 보니까 상대의 아주 쉬운 위치에서의 슈팅을 좀 내는 장면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공과 수비수를 함께 계속 의식을 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잡았습니다. 김정우. 네, 찰듯. 네, 공간 잘 만들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주라고 박지성이 사인을 하는데 뒤로 일단 한번 냅니다. 자, 돌아서 헤딩. 네, 이청용 들어가야 쫓아갑니다. 돼요. 네, 골키퍼. 들어가야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끌고 나오고 있는 야콥센. 덴마크의 볼. 확실히 덴마크도 지금 쉽게는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좀 우리가 수비할 때 압박은 괜찮지만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크로스에 너무 중앙 수비가 조금 흔들리는. 요거만 조금 더 가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몰고 들어옵니다. 자, 가운데. 자, 측면에서 올라옵니다. 자,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한국 볼. 지금 네네. 박스예요. 자, 박스 안쪽으로 지금 넣어주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다시 뺏기고. 자, 측면에서 예센. 자, 빠른 패스 연결에 들어갑니다. 폴센. 자,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우측면.
자, 한국 수비 끊을 수 빼냅니다. 있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한 발 앞서서 빼내고 자, 공격으로 가만히 나옵니다. 들어가야죠. 네. 자, 틀어서 자, 오른쪽으로 주고 네, 측면 뛰는데요. 이청용입니다. 이청용 들어봐야죠. 전진에 들어갑니다. 이청용 이거로요. 놓칩니다. 이거죠. 골키퍼 나와서 이 장면이 또 한 번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뒤쪽에서의 이 뒷공간을 네. 공략하는, 지금도 뭐 이 옵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어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좁혀 들어가니까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상당히 어중간하게 뒷걸음질 쳤어요.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좀 묶여있을 때 1대1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청용, 박성 선수의 어떤 모습 네. 상당히 좋네요. 박지성이 막았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골키퍼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훈재 골키퍼. 역습이 조금 늦었죠.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 내려놓습니다. 볼을. 올라가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곽태희 선수를 그렇습니다. 넣어주네요. 박태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태희 선수는 진짜 이렇게 아들이 되면 상당히 빼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복귀를 네. 하게 되는 건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 쪽에서 스피드는 괜찮지만은 선수를 놓치는 약간 높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데, 곽태희 선수 의미 있는 교체예요. 네, 박지성이 살짝 흘려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속지 않습니다. 볼 뒤로 연결. 자, 쫓아가는 설기현. 오늘 설기현 선수 움직임은 좋은데요. 네, 선수 교체가 되는데요. 네. 어떤 선수와 네, 이정수 14번 선수네요. 네. 이정수를 나오게 하고요. 박태휘 선수 오랜만에 A매치에 들어갑니다. 사실 뭐 이 부상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곽태희 선수가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로 계속 뛰었는데 네, 부상 이후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8살 185cm 전남 드래곤스입니다. 여기도 교체를 해주네요. 왼쪽 날개를 바꿔주네요. 에네볼센 선수인데요. 에네골드센이 들어갑니다. 네. 일단 곽태희 선수, 그러니까 조용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센스가 아주 좋은 선수고요. 예. 지금 들어간 곽태희 선수는 리딩과 높이가 좋은 선수입니다. 네. 이 중앙 수비 쪽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표 오른쪽으로 주고 떠 있습니다. 자, 차두리 들어가고 오른쪽 내줍니다. 이청용 가슴으로 일단 떨궈 올라가야 놓고 돼요. 바로 네. 올려놓습니다. 걷어내는 좋습니다. 덴마크. 그러니까 측면으로 저렇게 열렸을 때는 어쨌든 중앙 쪽으로 연결해 주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양팀 모두 한 명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짧게 들어가나요? 좋아요. 네, 네. 정면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지금 이런 슛도 좋죠. 우리가 정면으로 바로 부닥치기보다는 끊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 괜찮아요. 네, 자, 공격으로 나오고 자, 교체에 들어간 에네볼센. 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상대가 적거든요. 쉽게 못 들어오죠. 교차하면서 자, 뒤로 자꾸 돌립니다. 잘 밀어냈어요. 네, 지연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롤드럽. 그러니까 수비에서 물론 미리 예측해서 끌어낼 수 있으면은 뭐 가장 좋은 거지만 끌어낼 수 없으면 지연시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연은 플레이 자체를 좀 늦추는 것도 필요하겠고 혹은 네. 위험적이 아닌 곳으로 측면 쪽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많이 보입니다. 자, 스피드를 내서 자, 스루 패스. 자, 커트해냅니다. 반칙. 네. 에네볼센 선수에게 차두리 선수가 뒤에서요. 예, 이 선수가 A매치에는 한 번 나왔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은 다음에 치렀던 헝가리전에 네. 데뷔했죠. 좋아요. 자, 한국 빼냈죠. 자, 속공입니다. 또 한 번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방향전환 괜찮아요. 네, 오른쪽. 네, 이청용입니다. 이청용. 싸워. 자, 좁혀 들어갑니다. 가운데 네, 주고, 네, 볼 오는데요. 자, 살려놓고 한국 빼냅니다만 반칙. 아쉽네요. 글쎄요, 별다른 반칙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반칙을 부는 네. 한손 주심입니다. 다니엘 옌센과 이근호 선수의 네. 네, 뒤에서, 손으로 네. 제쳤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주심의 지금 판정은 옌센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박지성을 내보냅니다. 네. 아무래도 박성 선수가 네. 실전 감각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무리할 필요 그리고 없습니다. 염기훈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왼쪽 라인을 예. 전화를 주겠다는 거죠. 물론 염기훈 선수는 전방도 가능하고요. 중앙 쪽에서 약간 처진 것도 가능하지만 주 포지션은 일단 왼쪽입니다. 네, 왼발의 달인입니다. 자,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습니다. 롤드롭 뒤로 내주고 이 덴마크가 수비가 좋은 것이 보면 선수들의 1대1 능력이 있긴 하지만은 자신들의 위험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파울을 안 해요. 네. 또 우리가 프리킥 기회를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몸싸움은 잘하지만 분명히 거칠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끌 들어가는 옌센. 자, 가운데로 줍니다. 곽태희가 막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 좋네요. 네, 빼냈습니다. 오른쪽 내주고 조금 패스가 정확치 않았습니다. 다시 자리 잡아야죠. 네, 자 뒤로 들어가는 곽태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측면 이번에는 네, 에네볼센 가운데 통과. 아, 네. 통과는 됐습니다만 염기훈 자 끌고 나갑니다. 염기훈 네, 가운데로 주고 네, 또 한 번 염기훈이 뒤에 봤습니다. 자, 설기훈은 밑에 내려왔다가 뒤 따라가고 네, 좁혀 들어갑니다. 자, 측면에 설기현이에요? 예, 설기현 자 살살 끌고 들어갑니다. 설기현 자 발 맞고 자, 뒤에서 슛 아, 예, 아쉽네요. 또 걸립니다. 촘촘히도 서 있네요. 걷어내는 덴마크 한국의 드로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압박의 어떤 강도는 뭐 유럽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다시 한번 교체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죠. 압살론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명을 교체한 상황, 3명을 교체한 상황. 골키퍼에게 주는 차들이 곽태희. 이 곽태희 선수가 몸싸움을 상당히 잘하는군요. 근데 곽태희 선수가 약간 좀 어떤 부상의 여파가 뭐 완전히 부상에서 낫긴 했지만은 네.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겠죠. 네. 조금 전에 아까 어깨 싸움 하는 거예요 장면이 나왔는데요. 곽태희 선수가 뭐 양발에 다 문제가 있었고 또 예전에는 이 눈도 다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몸만 잘 만들면은 충분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수비수가 그렇죠. 곽태희 선수입니다. 예. 왼쪽으로 볼가 있습니다. 김정우. 네, 차두리가 볼커트. 네, 살살 볼 잘 돌립니다. 괜찮아요? 예. 네, 직선으로 좋습니다. 골키퍼에게 가는 공. 아주 압살론 길게 얘기를 하네요. 네. 예. 이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짧게 주고 골키퍼에게. 네, 뒤에서 다가섭니다. 측면에 예센. 자, 가운데 조금 공간이 넓은데요. 자, 왼쪽에 에네볼센. 예센 그리고 폴센. 이번에는 폴센, 야코 폴센. 쉽게 못 나가네요. 네. 덴마크도. 자, 우리가 지금 잘 서 있어요. 네. 네. 왼쪽에 예센. 네, 걸립니다. 두 번째 완전히 걸렸습니다. 빼내고. 지금 네, 골대가 좋네요. 이청용. 네. 예, 이번에 한국의 볼. 발이 좀 높았어요. 네. 이청용 선수가 이제 양발로 치고 들어가는 동작이었는데요. 네. 바꿉니다. 옌센이 나오죠. 다니엘 옌센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덴마크가요. 아예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는 4-3-3의 약간 변형 형태인 4-1-3-1 형태였는데 지금 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덴마크가 홈에서 그동안 많이 썼던 4-4-2로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네. 라스무센과 지금 들어간 압살론센 선수가 투 스트라이커로 놓고요. 네. 중앙이 야코 폴센과 크리스티안 폴센 네. 두 명의 폴센이 들어가는 예.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갑니다. 한국의 프리킥. 헤딩 머리에 닿았습니다. 자, 등지고 자, 살려놓습니다. 네, 가슴으로 일단 오른쪽으로 내주고 차두리, 차들이 네. 올렸는데 조금 깁니다. 자, 뒤로 흐르는 볼. 빼줘야죠. 한국 쉽게 잡아서 가야 가운데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빼주고 조금 볼이 그러나 한국 빼냅니다. 이영표 볼 살려놓고 자, 왼쪽으로 줍니다. 2명 3명 서 있는데요.
자, 측면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려주고 조금 네. 조준이 잘못됐네요. 아무래도 수비가 상당히 앞쪽에서 각도를 잘 잡았기 때문에 네, 염기훈.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올리 각도가 크지 않았죠. 네. 일단 덴마크가 지금 4-4-2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올센 감독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공격을 위해서 네. 지금 전방을 좀 강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대 미드필더가 이제 수적으로 좀 부족해졌거든요. 예. 우리가 충분히 압박에서 이기면서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특히 역습의 속도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차두리 26분 지났습니다. 후반전 경기. 자, 박태희에게 반칙을 줬습니다. 자, 프리킥은 덴마크 야콥 폴센이 찹니다. 그냥 바로 붙일 거예요. 네. 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벌써. 자, 붙이죠. 헤딩. 김정우. 자, 왼쪽 쫓아가는 이영표. 자, 드로인 덴마크. 전 오투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네. 어차피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도 시선은 내년 여름에 있는 이제 남아공 월드컵 본선이니까요. 네. 짧게 주고 리에크스가 뒤로 내줍니다. 가운데 안쪽. 자, 가슴으로. 자, 한국 이청용. 그렇죠. 걷어냈습니다. 밀고 나가야 돼요. 네, 가슴으로 일단 떨궈 놓는데 네, 헤딩. 자, 웬만한 미드필더들이 우리는 수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정우 선수와 길게 주는데요. 네, 길게 골키퍼에게 갑니다. 네, 김정우와 기성용 선수는 이제 유럽의 표현대로 하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해서 공격과 수비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경기와 상대에 따라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오느냐 공격적으로 배치되느냐. 네. 기본적으로는 김정우 선수가 약간 수비적, 기성용 선수가 공격적인데 네. 오늘 경기는 귀 선수가 약간 좀 빠지면서 그런 어떤 역할 분배를 좀 해주고 있어요. 네. 덴마크의 볼입니다. 이제 서서히 기운이 좀 빠지는 시간입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가 일단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경기인데 예.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력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3명. 다시 한번 드로인. 30살의 야콥센입니다. 볼 잡아서 야콥센 치고 들어갑니다. 조금 긴데 곽태휘가 걷어냈습니다. 상당히 그 곽태휘의 동작이 박력이 있군요. 박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공격 쪽에서도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고요. 네. 또 순간적인 어떤 동작이라든지 또 어떤 리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좋은 제목이에요. 짧게 줍니다. 네. 확실히 압박은 오늘 경기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계속 바꾸죠. 이번에는 17번 베른버리 선수가 공격수네요. 주네요. 네. 예, 9번 자, 맨 최전방에 서 있던 라스무센이 나오고요. 마르틴 베른버리가 들어갑니다. 그 윤달 토마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 자원으로 네. 이번에 뽑힌 선수입니다. 183cm고 34살의 아주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죠. 지금 이제 지난해 A매치 데뷔에서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약간 백업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참 이영표 선수도 대단합니다. 108경기를 지금 뛰었는데요. 네. A매치. 이훈재 선수도 그렇고 지금 100경기가 다 넘어섰거든요. 네. A매치가. 자, 차두리가 옆으로 펼쳐가면서 일단 잡아놓고 가운데로 줍니다. 김정우. 여기서는 뺏기면 안 됩니다. 네. 전진 안 되면 뒤로 가야 돼요. 그렇죠. 몸싸움 차두리. 네, 살려놓습니다. 안으로 넣어주고요. 설기현. 설기현 들어갑니다. 자, 미드죠 한번. 네, 그대로. 골킥이네요. 설기현의 발을 맞고 나가는 네. 것 같습니다. 롤드롭. 사실 이번에 덴마크가 또 수비 쪽에도 그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이
아게르 선수가 아게르가 있죠. 네, 빠졌기 예. 때문에요. 자, 오늘 이 덴마크는 네, 클로드롭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베테랑 신예인 크에르 이 네. 두 명의 중앙 수비 조합인데요. 사실 그 주전들의 공백이 덴마크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덴마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팀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워낙 이 조직적으로 고른 능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예. 주포들이 좀 빠졌던 부분에서는 어떤 무게균형감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팀 컬러가 그렇다는 예. 거죠. 한국 잘 빼냅니다. 잘 빼냈죠. 자, 끌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일단 기성용이 주고 측면. 자, 측면. 네, 한 번 더 패스. 자, 자리 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찰듯 하다가 내주고 네, 가운데 이청용 네, 올라갑니다. 떨고 놓고 가운데 네, 차두리. 차두리요? 예. 네, 살짝 앞으로 주고 들어야 돼요. 네, 중앙 쪽에서 움직여줘야죠. 주고 네, 설기현 제치고 들어갑니다. 조금 외곽으로 볼이 빠졌는데 한 번 더 제칩니다. 밀지 않았네, 네, 네. 이건 좀 반칙성이 있는데요. 네. 한국의 볼이죠. 올센 감독도 네. 불편합니다. 네, 걷어냈습니다. 위성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네, 넘어졌. 네, 지금 경고를 경고가 받을 수 있을 나오는데요. 것 같아요. 예. 박태희 선수인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왼손 오른손 몸으로 맞고 넘어지는 압살론센. 지금 곽태희 선수가 상대 1대1 기회를 자신의 경고와 바꿔줬네요. 네. 여기서 완전히 빠졌으면 뭐 1대1 기회였는데 덴마크에. 두 명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정우와 이청용. 비슷한 위치에서 우리가 프리킥을 자주 허용을 합니다. 네. 자, 저 뒤쪽에 그렇죠. 오, 잘 막아줬네요. 잘 막았습니다.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베른버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이제 코너킥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데요. 자, 덴마크 코너킥 역시 야콥 볼센이 찹니다. 리에크스도 보이고 자, 철저히 마크하고 있는 자 한국 수비 자 머리에 맞았지만 자, 이 폴센 선수가 상당히 그 철저하게 그 공격 쪽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자, 살려놓습니다. 나가지 않고 자,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잘 잡았어요. 그대로 네. 흘렀습니다. 좀 네. 길었네. 네. 심판에게 조금 시야가 막혔고 김정우가 걷어냈습니다. 자, 헤딩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한국 기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등지고 살려놓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줍니다. 네, 조금 패스가 부정확했고 자, 발 맞고 가운데로 놓습니다. 빼내서 자, 역습이 이쪽도 순탄치가 않아요. 덴마크도요. 네, 가운데로 주고 왼쪽 길었습니다. 한국의 드로잉. 우리가 이제 볼이 뺏겼을 때 다시 이제 수비 쪽으로 전환하는 건 괜찮아요. 네. 자, 또 교체하죠. 크론카이르 선수 네.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네요. 리에크스가 나오고요. 네. 크론카에르가 들어갑니다. 이 선수 뭐 세계의 그 유명한 팀이란 팀들은 다 두루 섭렵을 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네. 첼시에서도 뛰었고 뭐 스페인 또 뭐 독일 이렇게 뛰다가 이제 자국리그로 돌아갔죠. 현재 코펜하겐에서 뛰고 있는데요. 참 앳된 얼굴의 선수였는데요. 어느덧 32살이 됐습니다. 네, 이근호 선수도 예. 이제는 빼주고요. 이근호가 전방에 또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김치우 선수인데요. 김치우가 들어갑니다. 김치우 선수를 넣어줬다라는 걸 염기훈 선수를 이제 최전방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올리고. 거죠. 예, 예. 그 자리 왼쪽을 이제 김치우 선수가 네. 쓰게 될 텐데요. 자, 빼냅니다. 태클로. 발이 좀 높았다라고 네. 판정하네요.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 네. 같은데 김정우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0대0 득점 없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발바닥에 좀 들고 닿긴 들어왔죠. 닿고요. 예. 같은 태클이라도 이제 발바닥을 위로 들었냐 내렸냐에 따라서 네. 반칙의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35분 지났습니다. 후반전 0대0 득점 없습니다. Ind er kommet. Jung
네, 왼쪽 길었죠. 네. 덴마크도 이제 슬슬 패스 미스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열을 내고 있는 압살론센. 덴마크 진영입니다. 자, 짧게 주고 뒤로 패스. 키에르가 멀리 차냅니다. 자, 깊숙한 곳까지 일단 볼은 들어가고 조영형. 네, 한국의 볼 같은데 아니죠. 네. 맞고 나갔기 맞고 때문에 나갔죠? 바로 지금 이제 덴마크 볼이죠. 네. 자, 길게 드로인하는 야콥센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야콥센 같은 선수가 수비를 잘 지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주고 에네볼센. 네, 힐 패스 야콥센. 자, 빠른 터치. 자, 헤딩 우겨 넣었다시피 했는데, 자, 볼은 계속해서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둘 수비. 예. 네, 좋았네요. 네, 지금 이제 리턴 받을 수가 없었죠. 옵사이드 위치였고요. 그렇죠. 밀고 나간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덴마크도 참 이게 꺾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까다로운 팀인데, 네, 우리도 지금 오늘 경기까지 하면 27경기째로 지금 오범석 선수 오범석이 들어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확실히 어떤 팀으로서 버티거나 팀으로서 어떤 이 상대하거나 이럴 때 네, 어느 정도 경쟁력을 이제 좀씩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걸려 넘어집니다. 반칙. 분명히 우리 팀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유럽 팀과의 경기 혹은 원정 경기 참 많이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유럽 원정이 이제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두리가 나가죠. 네, 오범수 선수 이제 그러면 오른쪽 그대로 자리 바꿔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골을 기록했던 오범석입니다. 그동안 세네갈과의 국내에서 했던 경기들과는 조건이라든지 분위기, 예. 흐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장도 다르고요. 사실 오늘 이게 첫 번째 또 유럽 원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로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느낌은 참 많이 해봐야 되겠다.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제 이 남아공 1월에 전지훈련을 포함을 해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자, 기성용. 바로 자, 맞나요? 바로 주고 골키퍼에게 가슴에 안깁니다. 또 뭐 이제 일본도 보면 계속 유럽 원정 가고 또 지금 이제 남아공 전지훈련 갔거든요. 네. 사실 이게 자꾸 가봐야 상대의 어떤 특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태클로 저질했습니다만 빼냅니다. 오늘 확실히 이게 선수들이 상대 덴마크가 보면 어떤 몸싸움 혹은 그거에 대처하는 심판 혹은 어떤 압박, 확실히 그동안은 좀 다른 유형이거든요. 네. 일단 와서 닿는, 제가 선수로 지금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에게 와서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네. 자, 주고받습니다. 가운데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 네, 한국 빼냅니다. 자, 왼쪽. 우리에게 좀 좋은 기회가 났으면 좋겠는데요. 조영형. 한국의 드로인. 이렇게 이제 또 팽팽한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흐름을 꽉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경기의 운영의 능력이죠. 네. 떨어지는 거 기다렸습니다. 설기현. 네, 좁은 공간에서 빼내가지고 나올 순간에 걸립니다. 마치 벽에 걸리듯이 걸렸는데. 자, 경합을 시킵니다. 그러나 볼이 좀 길었고 조영형이 걷어냅니다. 이게 이제 김두현 선수까지. 네, 김두현이 나오죠. 네. 네, 이청용이 나가고 김두현이 들어갔습니다. 김두현 지금 이청용 선수가 빠지면서 들어갔다는 건 김두현 선수가 이제 약간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가운데죠. 네. 네.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길게 안으로 넣어주는데 다시 한번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선수들이 뭐 골키퍼 김영광, 정성경 둘을 포함해서 강민수, 김영일, 김남일, 조원희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명의 선수는 이 경기 끝나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기성용, 김정우 선수는 네. 이 경기 끝나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마 풀타임으로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선수들이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에 열리는 경기에 이제 세르비아 경기에 출전을 네. 하겠죠. 자, 볼 잡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볼 드롭. 네. 자, 앞까지 나와서 조용히 맞고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시간은 이제 약 5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추가 시간도 그리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전반전도 45분 딱 되냐 끝났거든요. 예. 자, 뒤로 돌립니다. 예, 이 경기가 끝나고 우리 대표팀은 런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왼쪽에 레온 예센. 예. 네, 자, 치고 들어갑니다. 네. 자, 측면에서 올려주고 정면 걷어냈습니다. 중앙 쪽에 위험했어요. 스피드는 괜찮습니다. 오늘 네. 뭐 조용영 선수 지금 들어간 예. 박태희 선수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정 선수까지요. 자, 발 맞고 이것이 흐르면서 상대방에게 갔습니다. 허정우 그리고 감독은 크로스까지. 결국 이 중앙 수비를 어떤 조합으로 갈 것이냐 이런 어떤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상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우 잘 막아야 돼요. 막아서고 있죠. 김정우가. 자, 그러나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헤딩. 뒤통수 헤딩을 흔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개를 한껏 젖히면서 헤딩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어쨌든 헤딩을 내주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유럽 팀 만났을 때 어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예. 자, 공중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전에 약하다라고 하는 건 특히 세트피스에서 우리가 어렵게 골 넣고 아니면 주도하면서 쉽게 실점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골 먹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 2006년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에서 샌드로스에게 골을 먹었던 네. 최전 선수 그 피가 흘렀던 그 장면도 기억나는데. 예. 자, 오른쪽에서 올려줍니다. 걷어내는 한국 수비. 네,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자, 공격을 좀 네. 해야죠. 자, 오른쪽 약간 볼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빼냈습니다. 자, 오범석 뒤로 살짝 주고,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툭 내줘야죠. 네,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가운데 주고 또 받습니다. 네, 염기훈. 자, 슛. 네, 조금 위력이 없었습니다. 김정우 선수. 김정우. 골키퍼 스웨렌센. 올센 입장에서 감독. 또 답답한 거는 네. 올센 감독이 될 겁니다. 네, 홈 경기였는데도 사실 뭐 경기를 그렇게 주도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스쿼드 0대 0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 덴마크가 예. 최근 어떤 이 득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네요. 헤딩 빗나가고. 자, 시간은 점점 다 돼가는데, 자, 때립니다. 이훈재. 쳐냈습니다. 이훈재 선수가 뭐 전반전에 1대1도 하나 막아냈고 그렇죠. 흔들릴 때마다 어떤 이런 중심축을 잡아주는. 자, 대놓고 때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손목을 틀어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저게 어중간한 펀칭이 되면은 상대에게 리바운드 돼서 또 슈팅을 내줄 수 있거든요. 빗 맞을 수도 있고요. 자, 코너킥 얻었습니다. 야콥 폴센이 찹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된 상황. 약 내주면 안 20여 초. 네, 멀리 뒤쪽에서 자, 곽태희 머리를 빗나가고, 자, 김정우 빼냅니다. 네, 바깥쪽으로 나가서 자, 드로인. 자, 감독이 차주네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감독이 느낍니다. 키에르. 네, 오른쪽 멀리 빈 공간. 네, 발로 일단 한번 건드려 놓고 이영표. 한 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뒤에서 막아줍니다. 자, 계속되는 덴마크의 공격. 자,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자, 걷어냅니다. 자, 박스 안에서 걷어낸 공. 네, 3분이네요. 생각보다는 길게 줍니다. 오호.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드로인.
자, 저 3번을 우리가 이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평가전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 이렇게 경험하는 게 괜찮아요. 네. 네, 뒤로 뺍니다. 롤드롭. 서서히 한국 밀고 나오고 있고. 자, 오른쪽 깊습니다. 네. 한국의 골킥.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이제 압박에 가담하느라고 많이 뛴 것도 있는데다가 네. 오늘 이 필드 조건이 상당히 진흙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네. 좀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좀 많을 텐데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뛰는 걸 봐서는 이게 분위기 괜찮아요. 예, 체력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전적으로 조금 밀리는 경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그랬대 중반 이후에 흐름을 네. 되찾아오거나 조절을 또 했고요. 오늘. 네, 그런 어떤 모습도 괜찮고요. 네, 연결에 들어갑니다. 네. 어허. 중앙 쪽에 봐야 되고요. 선수 자, 잡아야죠. 왼쪽에서 선수 잡아야 올라가죠. 되네. 아, 위험했습니다. 자, 역시 거의 한번 가봐야죠. 몸으로 막았습니다. 한국. 김치우. 네. 아, 걸립니다. 아쉽습니다. 자, 김치우가 쫓아가는데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왼쪽. 자, 측면에 있네요. 자, 카예르. 주면 안 돼요. 네, 가운데 주고 걷어냈습니다. 자, 공격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1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덴마크의 공격입니다. 옵사이드 받았죠?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한 마지막 한국 공격이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바로 올라왔고, 예. 가까스로 걷어냈습니다. 조영 선수가 어떤 대인 방어에 네. 대한 지금 크론카이르 선수의 모습이지만 괜찮아요. 다 들어가고 이훈재가 찹니다. 김정우. 네. 이게 패스처럼 돼버렸어요. 자, 끌고 들어옵니다. 자, 왼쪽으로 내주고. 자, 조금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태클 저지. 잘했습니다. 오범석 선수가 1대1에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네, 시간 거의 다 됐고요. 네, 땅으로 팽개치듯 네, 스텝이 엇갈리면서 끝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경기 득점 없이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 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뭐 큰 틀로 놓고 보자면 출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원정을 처음으로 이제 가서 경기를 했는데요.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의 압박, 몸싸움의 강도, 높이 있는 공격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좀 드러냈고요. 예.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밀리는 분위기 속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되찾아오거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밀리지 않으면서 우리도 같이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소독으로 또 나와볼 수가 있습니다. 올센 감독의 얼굴을 계속 카메라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27경기 무패 행진을 이제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연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무패 행진. 덴마크로서도 오히려 또 우리와 오늘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좋은 공부가 됐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주축 선수들이 뭐 일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신예라든지 뉴페이스를 좀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 갖고 있는 몇 가지 어떤 고민들 지금 보이는 이 그론카이르 선수 같이 베테랑들이 좀 끌어줬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가져왔거든요. 예. 올센 감독의 앞으로의 조금 더 어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20분